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우리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도움 되신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제가 광명으로 가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4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은요, 이제 미국장이 반등이 나감으로 인해서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8%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5.0%대, 5%대 이렇게 하락으로 되면서 이렇게 조금 밀리면서 음봉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올라가나 했습니다. 5.2%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2.9%대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특징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고 특히나 올라오게 될 때 삼성전자가 오늘 10%대 이상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지금 13%대 급등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면 다른 종목들이 좀 밀리는 경향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간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을요, 다시 생각 한번 해보면은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주는 오늘 조금 음봉으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코스피에서 중형주는 양봉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소형주는 양봉인데도 조금 더 두꺼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중소형주 쪽에서 더 강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장세라고 표현하냐면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사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다 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비싼 건가 싼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또는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라든지 평가를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적게는 22만원, 많게는 50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적게는 120만원, 많게는 380만원, 400만원까지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니까 SK하이닉스의 평균, 이 기관들의 평균 추정치가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약 205만원 선입니다. 근데 200만원에서 205만원 선이 평균 가격인데요. 증권사들이 각각 다 다양한 지표와 다양한 기준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데 200만원이 목표가라는 것은요, 어쨌든 그거보단 조금 비싼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로 했을 때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해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목표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가 25만원 선인데 지금 32만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싼지 비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싼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얘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결국은 소형주 또는 중형주 쪽으로 쏠려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한 달 새에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한 1,500억치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그런 물량들과 앞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는 누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물량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사실 이제 지수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시장이 반등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락이 끝났으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치 사람이 인사할 때 눈빛만 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첫인상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좋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오늘만 보고 우리가 이거 지금 이제 앞으로 증시가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캔들의 모양새를 딱 따져본다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게 된다면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변곡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거나 다음 주 중에 또 이란과 미국이 공습을 때리면서 또는 휴전 또는 종전 협상이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결국 차트 모양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 특히나 이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지나칠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매수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력 매수세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손절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손절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만들면 안 되는 건데 만약 시장이 만들어 버린다면 지수는 여전히 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아래쪽인 저점을 지키는 쌍바닥을 만드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고점까지 회복한다거나 전고점까지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순환매가 도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오늘은 이제 지수가 기술적 반등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가 되었는데 지수는 올라가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올라가면서 또 상승 종목이 100개, 하락하는 종목이 800개 이래버리면은 순환매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중소형주 매수를 빨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여유를 좀 두고 순매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을 조금 잘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거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 또는 너무 급락을 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저까지만 좋은 종목이 아니라 저가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고 10% 이상 막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얻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하는 것은 HL만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와 원익 IPS와 HPSP와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 또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조금은 급등 나왔다는 점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약간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도 10개, 5개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30개도 아니고 90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90개가 넘는 기업들이 올라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역시나 아무래도 시장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생기는 그냥 슈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있다가 빠져내려갈 때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빠져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가게 되면 무서워서 못 사고 있다가 반등 나갈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빠져내려갈 때 그냥 사봤다가 물렸는데 물렸을 땐 추가 매수 못하다가 반등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섞여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가가 뺐다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 털기다
털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미는 이런 고점에서 털지 않습니다. 개인들에게 고점에서 개미를 터는 게 아니라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는 자리인데 털면 어떡해요? 개미들이 더 달려들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선 개미를 털지 않습니다. 턴다면 아래쪽에서 털지 위쪽에선 개미 터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오히려 꼬이게끔 하는 거죠. 개미가 꼬이려고 한다면 개미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가 계속 달리고 있으면 우리가 올라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버스가 달리고 있다가 약간 버스가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야, 지금 내가 버스가 멈춘 이 타이밍에 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멈춰 있는 자리에서 버스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뒤로 다시 조금 와주면은 나 타라는 신호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 붙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개미 턴다라고 말하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개미 터는 게 아니라, 야, 나 갈 줄 알았지. 나 지금 이렇게 빠져줄 테니까 좀 사줄래? 라는 느낌으로 유혹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사줄래라고 했는데 살까 하다가 안 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를 유혹하는 장면이지, 개미를 처치하거나 개미를 퇴치하거나 개미를 털거나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은 너무 신비롭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미 털기다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요. 잠시만 생각해보면, 잠깐만 멈춰서 생각 한번 해보면 개미 터는 게 아니죠. 개미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량을 많이 넘기고 있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개미 털기다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사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오게 되고,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추격 매수를 만들다 보니까 슈팅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라고 했을 때 도박이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잘한 게 되는 거고, 내려가게 되면 못한 게 되는 건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박을 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박을 하는 걸 우리가 또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올라간다 베팅 또는 내려간다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관망하자,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또는 1, 2주 늦어진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루한 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지루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루함을 참아가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투자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철학적인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신다면 제가 올리는 영상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구독 설정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강연에는 제가 광명으로 가겠습니다. 광명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평생학습원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만나뵙기를 희망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